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인데요. 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한미 협상에도 낭보, 이런 글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이틀간 협상 끝에 상대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90일 후 추가 협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소액 소포액에 대한 관세도 120%에서 54%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관세 전쟁이 우려보다 빨리 관세의 대폭 인하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의 대미 협상도 숨통이 틀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간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디커플링, 경제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도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관세가 50% 정도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고율 관세로 미국은 마트에 물건이 비고 중국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전격적 합의를 한 것인데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이를 대환영했다. 미중 간 합의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다. 90일간 관세 전쟁을 휴전하는 것인데 우호적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재협상에서도 관세의 추가적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 협상의 좋은 징조다. 한국과 미국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고 우리나라도 협상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먼저 할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이왕이면 협상을 잘해서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80조 원 흑자를 낸다. 중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많고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 한국의 강점인 조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 해상 패권에 맞서 군함, 상선, 유조선 등 각종 선박의 건조와 유지 보수에 한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는데 이를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것도 협상에 긍정작용할 것이다. 관세 협상은 무역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도 연결된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충돌 대신 타협점을 찾아 세계가 안도하고 있다. 만일 양보 없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 자칫 무역 충돌로 번질 수도 있다. 미중의 원만한 관세 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 양국도 동반자이면서 동맹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 때론 양보도 하고 때론 튕기면서 서로 만족할 방안을 찾는다면 경제 활력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인데요. 아시아투데이는 최근에 조중동에 실망한 보수우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언론으로 실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투데이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상당히 그 중심을 잘 잡고요. 경제 문제에도 비중을 높여서 취재를 하고 있는 신문으로도 유명한데요. 그걸 반영하듯 사설에서 아주 깊숙하게 이중 문제를 다뤘네요.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뉴스 보고 충격받으신 분들 계시고 안도하신 분들 계시죠. 115%씩 인하해가지고 중국은 미국에 10% 매기고 미국은 중국에 30% 매기는 걸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3배인데 30%는 물론 145%에서 30%로 깎아준 거는 뭐 대단하죠. 중국도 125%에 10%로 양쪽 다 115%포인트를 깎아준 건데 요거는 아마 트럼프의 전략이 이렇게 왕창 때리고 많이 깎아주는 척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10배 더 내야 된다. 방위비용 10배 막 쳐놓고 그다음에 한 번 2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이런 트럼프식의 이제 협상 능력인데 그냥 관세를 막 쳤잖아요. 막 그냥 올리고 막 하니까 중국도 따라서 막 올렸잖아요. 그래놓고 115%씩 인하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3배를 중국에 더 매긴 거예요. 중국은 30% 매기고 중국은 미국에 10%밖에 못 매겼어요. 그런데 그럼 중국이 당연히 불만스러워해야 되는데 중국 측 대표 허리펑 부총리는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아주 희색이 만면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진전입니까? 3배나 더 미국에 유리하게 해줬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었겠죠. 뭘까요? 이게요, 국제정치는요 무섭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국내 정치는 의리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니까.
때로는 적이지만 과거에 뭐 친했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세를 졌던 관계라든가 이러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쓱 주고 그래요. 국내 정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배신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국제 정치는요 의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 기본 말하는 기본 이론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 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의리가 없어요. 순전히 국익만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뭐 언제부터 친해? 안 그래요? 트럼프하고 일본 수상하고 언제부터 친하고 무슨 뭐가 있어요? 시진핑하고 뭐 언제부터 왼수야? 에이, 그냥 미국의 이익을 가지려면 과거에 전쟁을 했던 나라, 그 왼수 같은 일본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맹, 그 히틀러하고 얼마나 전쟁했습니까? 독일과도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이익 따지는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의 3배를 매기는데 중국은 흔쾌히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건설적이었다고 중국 측 대표가 그랬을까요? 이 발표가 나기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IMF 지하 밀실에서 중국 측하고 미국 측의 이 재무 카운터 파트너, 그러니까 재무장관급의 그 카운터 파트너들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는 게 중앙일보 어젠가요?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그 특종이죠. 그걸 중앙일보에서 잡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합의했을까? 합의하기 전에, 합의는 그저께 이게 나온 거고 어저께 나온 거고, 그때 무슨 미국이 협박을 했을까? 그래서 3배를 더 맞았는데도 중국이 아주 그냥 아주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건설적이었다, 뭐 이렇게 할까요? 3주 전에 그 미국의 협박은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에 기사가 밝혀질 거예요. 외교문서는 나중에 봉인 해제가 되면 다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 아니냐? 중국 부정선거 흔들고 어떻게 이거 세계에 깔까요? 시진핑 그럼 실각인데 어떻게 할까요? 중국으로서도 골치 아프지. 좀 이따가 115%씩 깎아서 당신네 30% 내가 매길 테니 당신네는 10%만 매겨. 어떻게? 오케이 콜? 아니 3분의 2, 4배. 아니 뭐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까? 시진핑 어떻게 물러날래? 이런 협박하지 않았나?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댓글들에 또 뭐 이봉규 이제 아우 심한 거 뭐 고만해라. 지겹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제정치의 비사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나중에 외교문서가 드러나면요.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데도 보도도 안 나가고 이런 것만 나오죠. 이렇게 협상했다. 115% 깎아서 이렇게 했다. 그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무슨 협박이 있었는지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3배를 더 얻어맞았는데 결국은 중국이 왜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나. 그것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이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환영을 하나. 얘네들이 3배 더 맞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선에서 마무리됐다. 큰 것 이룩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3배를 얻어맞았는 145% 30% 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국을 120%에서 125에서 10%로 깎았는데 똑같이 깎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대 1이 된 거야. 3배를 더 맞은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뻥칠 때야 뭐 1000% 2000% 막 뻥치지.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3배 얻어맞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협상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협상 레버리지를 우리도 극대화할 필요 있다. 우리도 이제 관세 협정을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완전 최대한의 유리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 이제 우리 곧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대미 무역자가 우리 많아요. 연간 80조 원이 우리가 흑자를 내요. 그럼 미국으로 봐서도 이걸 왕창 줄여야 돼. 트럼프식 얘기로는 이거 똔똔하자는 거 아니야. 니네 왜 니네만 흑자해? 머니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80조 원이나 왜 니네 흑자해? 이거 상호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요 연간 80조 원 흑자 못 내고 비등비등하게 해야 돼요. 니네가 가져간 만큼 우리도 가져오고 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방위비도 엄청 내라고 그럴 겁니다. 트럼프식으로 그렇게 막 치겠죠. 그럼 우리도 레버리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때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엠바고인지 뭔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물고 계시다가 탄핵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 다물고 계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뭐 해주실 겁니까? 중국 손 안 봤어요. 우리 중국 손 보자고 해서 우리 협력해서 계엄까지 하고 무리수 뒀는데 왜 중국 손 안 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권이 하자며 부정선거 없애자며 왜 중국 손 안 보고 뭐 관세 3배 더 매기는 걸로 미국 이득만 딱 취하고 끝내?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가 호구요?
어떻게? 우리 호구야? 그러면 저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동생 왜 이래? 그럼 전쟁으로 가는 건데 그걸 깔 수가 있나? 그거 국제정치 아는 사람이 아는 양반이 그래. 그거 부정선거 중국이 개입했다고 우리가 잡았다고 자백 받아냈다고 까는 순간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으로 가는데 전쟁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동생 왜 그래? 그거 각오한다며 전쟁. 아재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한 건데 우리는 여기서 못 물러나. 우리가 어떻게 희생당했는데?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지금 또 수사받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거 보수파들 개멸되게 생겼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아주든 뭐 될 거 아니야, 이거.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국제정치 아무리 의리가 없어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 안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주든가, 그거만이 남의 나라 선거 개입이라고 그거 못 도와준다면, 그러면 관세, 방위비 이거 왕창 우리 마음대로 우리 다 요구 다 들어줘. 안 돼. 우리 그냥 못 넘어가. 우리 깔래. 이제 안 돼. 중국하고 무슨 약속했는지 난 몰라. 우리 그대로 그냥 갈래요. 개엄까지 했는데 개엄에 빈손으로 했어. 내가 빈손으로 나왔어. 세상에 빈손으로 개엄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 바보 아니에요. 그런 바보 아니라니까. 서울법대 출신에 부수해서 먹고 싶고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개엄을 했다고? 무엇도 없이 그냥 끝냈다고? 그리고 감옥 갔다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라고?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서 둘 중에 하나 얻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아주세요. 그러면 관세도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방위비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게. 적당한 선에서 막아줘. 어떻게 막는지 아시죠? 부정선거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뭔가 좀 해줘, 사이드로. 첫째, 그게 제일 좋은 플랜이고. 두 번째, 남의 나라 선거 개입 못한다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았어, 우리 선거를 그럼 알아서 할 테니까 방위비하고 이 관세 우리한테 완전 유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갑니다. 그냥. 우리도 레버리지. 이 비사가 3주 전에 왜 만났을까요? IMF 지하에서. 중앙일보에서 또 나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중앙일보 보도가 그 사기야? 아니라니까? 특종이야, 그거. 다른 전 세계 아무데도 취재 못한 거 중앙일보가 쑤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봉규 또 무슨 희망 고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국제정치예요.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셔서 그래. 암살도 일어나. CIA에서 죽여. 지도자들을. 도청, 그건 다 하고, 도청은. 아이고, 참. 이 정도 일이요? 안 일어난다고? 이봉규 소설 쓴다고? 소설인데 그렇게 하이데일리에서 연속으로 계속 보도했어? 소설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3배나 더 맞았는데 중국이 저러고 아주 만세 부르고 나와? 좋다고? 왜 이럽니까? 이게 선수들끼리.